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생명과학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의 수능 3점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그림 칸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 나는 서로 다른 종의 물고기 A와 C가 살 수 있는 수온 범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바로 문제를 풀어봐요. 기역 1은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같은 개체군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A와 C 중에서 살 수 있는 수온 범위가 가장 넓은 종은, 자, A, B, C를 비교했을 때 가장 온도 범위가 넓은 종이 C죠. 그래서 C가 맞는 표현이고, 나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수온에 따라서 서식 범위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경, 비생물적 요인 때문에 생물이 달라지는 거잖아.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니은이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그림 칸은 종 A와 C를 조건 스몰 a에서 단독 배양했을 때 그림이고, 자, 그림 나는 A와 C 중 두 종씩 스몰 a에서 혼합 배양했을 때, 그러니까 간은 단독 배양했을 때고 나는 혼합 배양했을 때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구간 1에서 C는 환경 저항을 받는다. 전부 다 받죠. 생장 곡선이 커브잖아. 무조건 받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 이거는. 니은, 나에서 A와 B 사이에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자, 현재 종간 경쟁해서, B가 다 죽었잖아. 당연히 경쟁 배타가 발생했죠. 맞는 표현이야. 디귿, 나에서 A와 C 사이에 상리 공생이 일어났냐. 자, 단독 배양했을 때 개체수 A와 C의 개체수보다, 그지? 혼합 배양했을 때 A의 개체수도 증가했고 C의 개체수도 둘 다 증가했죠. 둘 다 증가했다는 거는 서로 이득이 됐다는 얘기잖아. 상리 공생이 맞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3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 일부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 자, 가와 다의 특징이 나와 있죠. 가와 다는 각각 개체군과 비생물적 요인 중 하나래. 자, 매칭을 해봅시다. 자, 가를 보게 되면 식물종 A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 가가 식물종이니까 생산자가 되겠고요. 자, 생산자에서 종 A로만 된 거니까 특정 개체군이 되겠죠. A를 가지는 개체군이 되겠네. 자, 나를 보면 빛, 온도, 물, 토양이니까 나는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동물종 B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는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특정 개체군의 소비자가 되겠지. 리을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역, 분해자는 나가 아니죠. 나는 비생물적 요인인 거잖아. 니은, 은어가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여 텃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은어의 침입을 막는 거는 리을이 맞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맞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CO2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식물 생산자가 비생물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역이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 군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서식하는 온도 범위가 나와 있고,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순서 나타내는 것인데,
자,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나가 나타났단다.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은 손해와 이익이 나와 있죠. 그럼 구간 1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고요. 자, 단독 배양하면 A도 잘 살고 B도 잘 살죠. 이 온도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혼합 배양하니까 A는 잘 사는데 B는 여기 못 산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경쟁해서 A가 이겼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종간 경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종간 경쟁이라는 거는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구간 1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둘 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경쟁이니까. 그쵸? 그러면 니은이 손해니까 기역이 이득이 되겠죠. 이익이 되겠죠. 기역이 이익이고 이익이다. 그럼 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지?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니까 이거는 기생이거나 또는 피식과 포식이 되겠지. 다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득인 거니까 이거는 상리공생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문제를 봐요. 자, 기역은 이득이 맞고 이익이. 니은 상리공생은 다가 맞고요. 자,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는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발생했죠. B가 아예 못 사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자,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죠.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천이 과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A와 E는 뭐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 초원, 호남림이 나와 있는 거고. 자, 1과 2에서 중 한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했대요. 자, 봅시다. 자, A는 나무가 좀 작잖아. 이게 A가 관목림이 되는 거고요. 관목 다음에 오는 게 양수림이죠. 자, 양수림 다음에 원래는 호남림이 와야 되는데 다시 초원이 온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산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차 천이 한 거지. 그럼 다시 A가 간목림이고 B가 양수림, D가 호남림이고요. E가 음수림, 극상이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에서 산불이 발생한 게 아니죠. 1에서 발생한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C는 초원이 맞고요. 구간 기읍 과정에서 천이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빛이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표는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두 시점 T1과 T2일 때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죠. 자,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가 됩니다. 채워봅시다. 자, 일단은 상대 빈도부터 채워봐요. 자, A와 B와 C의 상대 빈도 합은 100%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놈은 40%가 되고요. 상대 피도도 합이 10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는 25%면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중요치라는 거는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상대 밀도 합을 말하는 건데 중요치가 100이라는 거는 A의 상대 밀도를 구해보자. 상대 밀도가 A는 50%. 그지? 그 다음에 B는 몇 퍼센트냐면, C는 중요도가 안 나와 있네. C가 몇 퍼센트냐면, 지금 110에다가 40과 45를 빼게 되면 85를 빼니까 25%가 되겠죠? 25%. 그럼 B도 25%겠죠? 상대 밀도가. 그치? 자, 그럼 개체수가 바로 나오죠? 25%에 5개니까 50%면 10개, 개체수 10개 찾았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치도 찾아봐요. 빈칸 다 채워보자. B의 중요치는 25 더하기 40 더하기 25가 되는 거잖아. 이게 90이 되는 거죠. 이제 T2를 봅시다. T2. 자, T2는 마찬가지로 상대 빈도를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20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울 게 없네. 자, 그러면 이제 C에서, T2의 C에서 중요치가 75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 빈도가 20이고 상대 피도가 35니까 합이 55니까 20이죠. 그래서 상대 밀도가 20%가 되는 거네.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 피도도 바로 구해봐요. 35 더하기 40이니까 75잖아. 그래서 이게 25가 되네. 이렇게. 그러면 중요치가 110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60이 나오니까 이게 50%가 되겠네. 상대 밀도가. 따라서 B는 30%가 되겠다는 얘기야. 상대 밀도가. 그럼 개체수 나오죠? 20%일 때 10개가 있으니까 30%면 15개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T2에서 B의 중요치를 계산하게 되면 30 더하기 45가 75고 75 더하기 40이 115죠? 115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칸을 다 채웠으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역 T1일 때 B의 상대 밀도는 25%죠. 50%가 아니고 25%가 돼야 돼. 틀린 표현이고.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합시다. 기역이 10개, 니은이 15개니까 합이 25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A와 C 중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의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C가 되죠. 110이 되고요. T2일 때 A와 C 중에서 중요치가 가장 작은 종은 중요치가 75가 되죠. 75가 됩니다. 그치? 110에서 75를 빼라는 거잖아. 45가 아니고 3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7번 그림은 어떤 호수에 서식하는 두 종의 생물 A와 B의 수심에 따른 서식 분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는 A와 B의 특성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A를 제거하여도 B의 분포 구간은 변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지? A를 제거해도 B의 분포 구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역을 보게 되면 B가 살지를 않죠. 근데 A를 제거해도 B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기역에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기역에는 A만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에서는 B는 아예 살지 않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B를 제거할 경우에 A는 구간 기역과 디귿에 모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 현재 A는 디귿에 살고 있지 않잖아. 근데 B를 제거하면 B를 제거를 하면 그지 여기 A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현재는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 경쟁해서 밀려났다는 이야기지. 경쟁해서 여기 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A가 원래 살고 싶은데 경쟁이 밀린 거지.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A일 때 A가 B를 제거할 경우죠. B를 제거했을 때 각 구간에서 A가 선호하는 먹이의 양이 디귿이 제일 크대요. 원래 디귿이 꿀 빠는 지역인데 B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A가. 먹이의 양과 개체수는 비례한다고 나와 있죠. 자, 문제를 바로 해석해 봅시다. 자, 이 호수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말이 안 되죠. 서로 다른 종이거든. 개체군은 같은 종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A일 때라는 거는 B를 제거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A의 개체수는 니은에서가 디귿에보다 작다. 맞죠? 그지? B를 제거하면 A는 디귿에 더 많이 살겠지. 왜냐면 먹이가 훨씬 더 풍부하니까. 먹이를 더 선호하니까. 문제에서 먹이의 양과 개체수는 비례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에 더 많이 살겠네. 디귿.
자연 상태에서 기역에 B가 서식하지 않는 것은 경쟁 배타하고 상관이 없죠. B는 원래 기역을 선호하지 않지. 원래 안 살았던 곳이야. 그래서 경쟁 배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8번. 그림카는 철새가 리더를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리더제를 나타낸 거죠. 나는 가족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와 나는 각각 기읍과 디귿 중 하나라고 돼 있고 기읍과 디귿은 텃세거나 리더제거나 가족 생활이다. 바로 찾아봐요. 자, 기읍은 한 개체가 전체 개체군의 행동을 이끈다는 거니까 리더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거는 텃세 이야기를 하죠. 그럼 디귿은 뭐겠니? 가족 생활이겠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에서 모든 개체는 힘의 서열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이건 순위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니은은 리더제가 아니고 텃세가 되는 거잖아. 니은도 틀렸네. 나는 사자물이니까 가족 생활이잖아. 디귿의 얘가 맞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9번. 그림카는 어떤 생태계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두종 A와 B의 시간에 따른 개체 수가 나와 있죠. 나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주기적 개체 수 변화가 나와 있는 거고, 일단 피식과 포식인데 피식자 찾고 포식자 찾으란 이야기지. 찾는 방법 간단하죠. 개체 수가 많은 게 피식자죠, 일단은. 그래서 A가 B보다 개체 수가 많잖아. 그럼 A가 피식자가 되고 B가 포식자가 되는 걸 찾으면 되고요. 원래 피식자가 먼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증가가 먼저 되는 게 피식자고 그 다음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는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래서 A가 피식이고 B가 포식이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자, A가 피식자가 맞고요. 그럼 니은 구간 1에서 구간 1을 매칭하라는 거거든. 구간 1을 보게 되면 현재 A 피식자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피식자는 감소하고, 자, 포식자는 증가하는 구간이죠. 포식은 증가한다. 그럼 피식자가 감소하고 포식이 증가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은 Y축이 피식자의 개체수거든. 그럼 피식자가 감소하는 거는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 감소하죠. 그럼 니은과 디귿 중에 한 개라는 이야기고, 자, 포식자는 X축이거든. 자, 포식자는 증가해야 되니까 X축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오는 거는 니은이 되죠.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 니은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구간 2에서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린 표현이죠. 경쟁 배타가 일어나지 않았지. 종간 경쟁이 경쟁 배타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니까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0번. 표는 군집 내 개체군 사이에 상호작용 가와 마가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림은 마의 예를 든 거죠. 이제 피식과 포식이죠. 얼룩말 사자니까. 그래서 피식과 포식이다. 자, 가와 마는 각각 기생이거나 상리공생, 종간경쟁, 편리공생, 포식과 피식 중 한 개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읍과 디귿은 이익을 얻는 것, 손해를 입는 것, 그 다음에 이익도 손해도 없는 것을 나타낸 것이래. 그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를 알 수 있죠. 마가 피식과 포식이니까 일단은 이익을 우리가 플러스로 하고 손해를 마이너스로 한다면 이 둘 중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기읍과 디귿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면, 둘 중에 한 개라면
디귿은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이걸 0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냥.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디귿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니은이 되는 거죠. 이렇게 0으로. 그러면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가 편리공생밖에 없거든. 편리공, 한쪽만 이득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가 편리공생인 거야. 편리공생. 그럼 기역은 플러스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기역이 플러스면 디귿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야. 기역이 플러스, 디귿 마이너스. 기역 플러스, 디귿은 마이너스. 그럼 다 찾았죠? 나가 상리공생이 되죠. 상리공생. 그 다음에 가는 둘 다 손해를 보니까 기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는 아이고, 가가 기생이 아니고 죄송, 가가 경쟁이 되겠고, 다가 기생이 되겠죠. 다 찾았죠? 자, 문제를 보면, 보기를 보면 라는 편리공생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득 보는 거니까 틀린 표현. 디귿,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서로 상리공생이지 서로 이득 보는 거니까, 그래서 상리공생은 나가 되는 거니까 가가 아니죠. 나가 돼야 된다.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